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채 안 된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에 마약을 투약한다는 중국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물건 받으러 가야 된다고 대전에. 이놈들 빨리 조치 취해야 되겠네. 빨리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팔면 난리 나요. 수사팀은 이 여성을 통해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며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246만 명분의 필로폰 74kg을 운반 판매한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필로폰 가운데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조직원 입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인솔해가지고 빼내주더란 것. 택시 타는 것을 가르쳐주더란.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와줬다는 진술. 수사팀이 세관 직원 수사 필요성을 보고하자 수사를 칭찬하던 경찰서장은 갑자기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서울청 고위 경찰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대규모 마약 사건이 적발됐는데 세관 공무원을 수사하려고 하자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면서 윗선에서 수사 확대를 막았다는 의혹. 역시 스트레이트에 새로 합류한 김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거 참 이상하고 궁금한 사건입니다. 네,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도와줬다. 이런 진술이 나왔으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담당 경찰관은 외압을 받았고 또 용산에서 수사를 불편해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23년 9월 서울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은신처.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집 안으로 옮깁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을 덮치고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과 김찬수 서장까지 있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들 조직원은 적발되기 8달 전인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항공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저마다 몸과 옷 속에 4kg씩의 필로폰을 숨긴 상태였지만 이들은 신체 검사,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입국 전에는 총책으로부터 몇몇 세관 직원들의 사진을 미리 받아 얼굴을 익혔는데 실제로 이들이 다가와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접착 테이프로 필로폰을 다리에 동여맨 상태였던 한 조직원은 피가 안 통해 잘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다른 조직원은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도 세관 직원이 검사도 안 하고 바로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밀수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차례 인천 및 김해공항이 뚫렸어요. 몸에 마약을 부착한 마약 운반책들, 마약 조직원들에게 뚫렸어요. 사건을 담당했던 백혜룡 당시 영등포서 형사 이과장은 언론에 브리핑할 자료에 세관 연루 의혹도 수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 이틀 전 상관인 당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해 용산이 불편해한다며 브리핑을 미룰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장의 요구에 따라 언론 브리핑은 2주 뒤로 연기됐고 백경정은 이후 서울청으로부터 보도자료 검토 회의에 오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일면식도 없고 지휘 계통에 있지도 않은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연루 의혹은 빼달라는 취지였다고 백경정은 기억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세관적이 안 나오게 해달라.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누가 좋아하겠냐.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백경정이 지휘하는 영등포서 수사팀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압성 전화를 한 걸로 지목된 김찬수 당시 서장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용산이란 말을 일절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경찰청 찾아뵈러 왔는데 혹시 사무실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휴가 중입니다. 또 백혜련 경정에게 전화했던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도 단지 세관 직원 연루 여부가 브리핑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조 경무관은 또 오히려 백혜련 경정이 먼저 전화해 두 번째 통화를 하게 됐고 백경정이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취했다고 스트레이트에 알려왔습니다. 수상한 분위기는 검찰 쪽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 무렵 해당 마약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 남부지검 마약 담당 검사들이 일제히 인사조치됐습니다. 네,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세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깨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이후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로 지목된 세관 직원들의 계좌와 휴대전화, 공항 CCTV들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에서 반려됐습니다. 세관 피의자들은 그 사이에 수차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관세청장은 휴대폰을 3차례나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CCTV를 확보를 했는데 이미 기간이 도과한 거, 보존 기간이 도과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증거가 책상 5개면 컴퓨터 5개가 있겠지. 어느 컴퓨터인지 특정이 안 됐다라고 영장을 기각합니다. 영장을 다시 신청해 집행했을 때 마약 두 직원을 도왔다고 지목한 한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3개나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유심칩을 3개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전화를 3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심칩 2개는 통화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요.